커피 마시면 잠 못 자요. 이 말 요즘은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커피 한 잔이 기억력을 살리고 뇌의 활력을 되살린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죠.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박은희 건강 코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억력에 좋은 커피의 비밀을 과학적 연구와 함께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언제 마셔야 효과가 좋은지, 얼마나 마셔야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커피 알고 마시면 기억력 영양제였다. 매일 마시는 커피 여러분은 그냥 습관처럼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커피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연산 영양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에 사는 59세 이 여사님은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병원 건강 상담에서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커피 계속 드세요. 뇌 건강에 도움 됩니다. 놀라운 건 그 이유였죠. 단순히 각성을 위한 자극이 아니라 기억력 유지와 집중력 증진에 커피가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네인지 연구팀은 커피 속 카페인이 기억력의 장기 저장을 돕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뇌에 오래 저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 수준을 넘어선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커피가 어떤 방식으로 기억력을 자극할까요? 첫째, 카페인은 뇌 속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이 아데노신은 피로를 느끼게 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신호인데 카페인이 이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뇌를 더 오래 깨어있고 집중하게 만들죠. 둘째, 카페인은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동기부여를 느낄 때 활성화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로 인해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잘 기억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셋째, 커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뇌세포의 산화를 막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결과적으로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며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효과가 있다 해도 중요한 건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하루 12잔이 적당하며 카페인 내성이나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은 카페인 섭취식이나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커피를 마실 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오늘의 기억력 충전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더 섬세하고 그 섬세함을 커피 한 잔이 부드럽게 다독여줄 수 있습니다. 2. 하루 한 잔이면 인지력 저하 12% 감소.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여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일상적인 습관 하나가 생각보다 강력한 두뇌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인지력 저하를 막는데 커피가 꽤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와 국립노화연구소 공동 연구에서는 매일 카페인을 섭취한 중장년층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한 잔 이상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무려 12%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력뿐 아니라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판단력 같은 종합적인 뇌 기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카페인의 양입니다. 커피 한 잔에는 평균적으로 약 1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이 정도의 카페인이 뇌에 자극을 주어 각성을 도우면서도 불안이나 불면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죠. 즉 하루 한 잔 정도의 섭취가 가장 이상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는 뇌 노화를 늦추고 알츠하이머 예방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되죠.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커피는 마시는 영양제라는 표현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커피가 좋을까요? 가급적이면 설탕이나 프림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커피는 일시적으로 뇌를 들뜨게 할 수 있지만 이후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며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래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선 순수한 커피가 가장 효과적이죠. 이처럼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두뇌 건강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 규칙적인 시간에 마시는 커피는 뇌를 깨우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죠. 아무렇지 않게 마시던 커피가
알고 보면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오늘부터 한 잔의 의미를 다르게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3. 커피 속 카페인이 뇌에 작용하는 방식. 커피를 마시면 눈이 번쩍 뜨이고 집중력이 올라가는 느낌,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중심에는 바로 카페인이란 성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페인이 우리 뇌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하면서도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죠. 우선 우리의 뇌는 평소에도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어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뇌 속에서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생성돼 우리 몸에게 이제 좀 쉬어야 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아데노신은 뇌의 수용체와 결합하며 피로감을 유도하죠. 그런데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아데노신이 뇌에 피로 신호를 보내기 전에 카페인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뇌는 아직 피곤하지 않다고 착각하게 되고 우리는 각성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카페인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각성 관련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업무나 공부 전에 커피를 마시면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에 오래 남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게다가 카페인은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에도 관여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신경가소성, 즉 뇌의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건 발표되고 있죠. 그래서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이 인지 기능 유지에 더 유리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도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오히려 불안감이나 수면 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2잔 이하의 커피, 특히 오전 중에 마시는 것이 뇌에 가장 부담이 적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카페인은 단순히 잠을 쫓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 뇌의 피로 신호를 교묘하게 차단하고 각성과 집중력을 높이는 똑똑한 두뇌 자극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커피 한 잔의 소중함이 더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4. 미국 2461명 분석 실제 실험 결과는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제는 가정이 아닌 대규모 자료에서 확인된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건강 영양 설문조사 NHANES 데이터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성인 2461명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하루 카페인 섭취량이 많을수록 인지 기능 저하 가능성이 12%가량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방식은 이렇습니다. 참가자들은 24시간 식이회상 설문을 통해 자신이 섭취한 카페인 커피, 차, 음료 등을 보고했고 인지 기능은 단어 학습 테스트, 언어 유창성 테스트, 처리 속도 테스트 등의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 평가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하루 카페인 섭취량이 많은 그룹일수록 인지 저하 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더 낮았습니다. 특히 카페인을 80mg 더 섭취할 때마다 인지 저하 위험이 약 12%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죠. 흥미로운 건 이 효과가 단순히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뇌의 구조적 생리적 메커니즘과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 차단과 도파민 분비 촉진을 통해 집중력을 높이고 또한 커피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 손상을 막고 장기적인 인지 건강에 기여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하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요인을 통제한 관찰형 연구이기 때문에 카페인이 인지를 향상시킨다는 인과관계까지는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4시간 회상이므로 평소 섭취 습관을 완벽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고 카페인 대사 속도나 수면 상태, 운동 습관 등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점은 대부분의 피실험자가 60세 이상 중고령자였고 인지 저하가 걱정되는 연령층에서조차 카페인 섭취와 인지 기능 간의 유의미한 연결이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즉 커피는 잠만 설치게 한다던 통념이 바뀌어야 할 증거가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2461명 데이터를 보면 하루 카페인을 충분히 섭취했더니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약 12%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제 커피 한 잔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두뇌 건강 습관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5. 넓은 어깨에 기대고 싶은 그녀의 본능. 여성이 보고 싶은 남자의 신체 부위 중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어깨입니다. 넓고 탄탄한 어깨는 육체적 안정감과 함께 감정적 위안까지 함께 전달하는 공간이 되죠. 그 어깨 위에 기대고 싶다는 느낌은 단순히 체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싶다는 본능이 결합한 시각입니다. 미국 알바니대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성적 만족도는
남성 파트너의 어깨 너비 위드스 오브 숄더즈와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즉 넓은 어깨는 본능적으로 능력과 안정감을 상징하는 이미지인 셈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4세 정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길을 걸을 때 그 넓은 어깨가 나도 모르게 눈에 들어왔어요. 어깨에 기대면 마치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곧 그녀는 말보다 느낌이 먼저 전해졌다고 합니다. 어깨가 매력적인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어깨 라인은 셔츠나 재킷 형태에 따라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단정한 셔츠 위에 재킷을 걸쳤을 때 어깨 공간이 적당히 드러나면 여성은 그 실루엣을 본능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어깨가 넓고 치켜 올라간 라인은 신체적 리듬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걸을 때 어깨를 자연스럽게 뒤로 젖히거나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식 등에서 넓은 어깨는 자동으로 강조됩니다. 그래서 걸음걸이 서 있는 자세가 어깨 너비를 돋보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또한 어깨 위에 여성이 기대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남자는 단순히 인상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으로 안아주거나 받쳐줄 법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시각뿐 아니라 촉감으로도 여성에게 전달됩니다. 정리하자면 넓은 어깨는 여성의 설렘 포인트이자 기댈 수 있는 존재의 표시입니다. 그 어깨 아래에 기대고 싶다는 본능은 당신이 그냥 보이기로만 한 존재가 아니라 마음 깊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다가갔다는 증거입니다. 몸으로 설득하라. 여자들이 말 안 해도 보는 부위. 여성이 진짜 보는 건 큰 소리로 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넌 나에게 설렌다라는 말보다 더 강한 건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그의 작은 신체 부위들입니다. 입술의 곡선, 팔뚝의 드러남, 어깨의 넓이. 이런 것들이 말보다 먼저, 감정보다 먼저 전달되는 설렘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신체 부위는 단지 외형이 아니라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체크하는 믿음과 끌림의 신호입니다. 그가 몸으로 말하고 있다는 건 당신이 단순히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당신도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세요. 작은 움직임 하나, 눈빛 하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신체 라인이 그녀에게는 그가 당신에게 특별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체 부위에서 설렘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